여기 한번 보시면 너무 멋있죠? 이 전망이. 그러니까요. 연안부두인가? 이게 이제 그 인천 구항입니다. 인천. 아. 인천 구항이라는 건 뭐야? 신항은 저쪽 성도 쪽에 어. 서로 있고요. 원래 여기는 봉화대. 봉화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배가 서양 배들이 들어오게 되면 몇 대가 들어온지가 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인천은 바로 그 이 한강 수로를 해서 들어가면 바로 이제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서울이 위험하니까 여기에서 확인이 되면 바로 봉화대로 올려가지고 몇 대가 왔다 연락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영국이 바로 이 장소가 최고의 장소였는데 1883년 1월달에 인천항이 이제 개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항을 개항을 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조선의 압박을 가해서 일본이 더 빨리 이제 1876년에 그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부산을 개항 먼저 시켰잖아요. 네. 근데 바로 이 인천을 개항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실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를 개항하면 수도 서울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일본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개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1883년 1월달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83년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서 일본 조개가 먼저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본 조개 설정을 하는 동시에 뭐라는 건 각국 공동 조개 설정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영국은 먼저 그 수도 서울에 공사관을 먼저 영국 공사관 지금 덕수궁 바로 옆에 보면 영국 공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 대사관이 네, 있어요. 그 성공회 성당 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게 먼저 서고 난 다음에 원래는 이 영사관을 부산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부산은 영국의 어떤 이 경제적 이익을 봤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영국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천국 상인들이 화상들이 영국산 맨체스터산 면직물을 수입을 해서 그것을 조선에 판매를 해서 그 하는 그런 경제적 이익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상들은 인천항을 통해서 그 상에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이곳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영사관을 하는데 이 땅이 10,000평입니다. 정확하게 10,000평은 아니고 한 9,000몇 평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장소에 여기 땅을 먼저 차지를 하고 그리고 그걸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당시에 일본 쪽에 여기가 이제 천국 쪽에 그 다음에 영서라는 게 나오는데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영국 영사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여기에 서 있었던 영국 영사관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보이죠. 여기 보시면 영국 영사관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세워지냐면 1897년에 세워졌고. 근데 그 건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97년에 세워졌고 그 이전에 이것보다 제 1기 이 영사관 건물이 있었는데 좀 흐름했습니다. 근데 이 인천항역에는 그 바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풍이 부는 곳이고 그 겨울에는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영사관원들이 많이 감기도 걸리고 힘드니까 본국 정부에 좀 새로 건축을 세워달라 해서 이제 세웠는 게 바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건물에서 이제 계속 영국 영사들이 여기서 건물을 이제 하게 되는데 1914년에 이제 그 유럽에서 제1차 세계 대전이 터지게 되죠. 그때 이제 영국하고 이제 독일 이제 하고 이제 이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이 전세가 불리하게 되니까 전 세계에 있던 영국 이 영사관 그 공사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차출을 하고 징병을 했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 징병을 당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국력이 이제 쇠퇴해 가니까 여기를 이제 왜냐하면 여기는 서울에 그다음 총영사관이 있었으니까 굳이 여기에 둘 필요는 없다 해서 이제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은 그 베넷이라는 영국인 상인한테 이것을 빌려줍니다. 1915년부터.
그리고 계속 이 건물은 이제 지속이 되다가 베넷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터지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니까 영국이 일본에 적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넷이 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이제 빈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바로 저쪽에 이제 월미도가 저기 있고 오늘은 보이지 않는 팔미도라는 바로 그곳에서 인천 상륙 작전 포를 사기를 하게 되죠. 그때 이 건물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상륙작전 할 때? 네, 상륙 작전 할 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걸 남겨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곳은 영국 영사관지로서 1884년 3월 개관 때는 협소한 가옥이었으나 1897년 새롭게 아담한 벽돌 이겁니다. 개만든 단층 156평의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또한 영사관이 소재하던 언덕 위에는 봉화대가 있어서 외국 함선이 들어오면 즉시 봉화를 올려 1915년 제1차 세계대전 중 한때 영사관이 폐쇄되었다가 그 후 1925년 7월 20일에 이르러 다시 영국 외무성으로부터 정식 영사가 부임해 왔으며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해방 후에 시립예술단 인천 우선전화국 청사로 사용되던 중 6.25 전란 이 인천 상륙작전 때 소실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호텔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번 나오겠습니다. 1960년대가 들어오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은 저기 박정희 대통령이 1966년 1월달에 이 소나무를 식수를 합니다. 왜 식수를 하냐면 1965년에 올림포스 호텔이 설립이 됩니다. 그때 60년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 돈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을 조금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지금 김정은이가 하고 있듯이 본사 갈마 외국인 관광객들을 좀 불러들여서 좀 달러를 좀 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관광 호텔을 전국으로 많이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인천의 최초의 관광 호텔이 바로 이 올림포스 호텔입니다. 2009 화상지계 장정이라는 게 구라는 거는 이제 항구라는 뜻입니다.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체결되는 과정을 이제 그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가 그 중국의 근대사는 그 침략을 당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수치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 지역에 이 조계가 설치가 되어서 국권을 피탈당했다고 하는 게 가장 크죠. 그러니까 그게 조선에 3개가 설치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두에 한번 쳐보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밖에 안 써놨습니다. 근데 이 화상지계 장정을 할 때에 청국 정부가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조개라는 말을 안 씁니다. 조개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 지게라는 말 쓰잖아요. 조개, 지게. 지게하고는 틀리죠. 지게라는 거는 경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화상 그러니까 천국 조개라는 것이 아니고 화상 그러니까 상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개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 체결 과정에서도 그 회담 그 과정을 쭉 제가 다 들려봤는데 그럼 청국 정부가 이 조개라는 거 자기들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조선에다 그걸 설치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이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보면 화상 조개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화상이니까. 그래서 아까 지도를 보면 이제 그 쓰게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인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개가 설치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상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중국인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악감정들이
표출이 되는 게 이 조개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반대 시위들이 일어나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한중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좀 고려를 할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지배 개념이 있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조개라는 것은 이 조선의 땅에 있지만 바로 이 공간은 이 조선 정부의 행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경찰이 그렇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치해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데서도 여러 가지 이제 유리한 것들이 많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조선인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차별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여러 가지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일본이 이제 청일 전쟁이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대부분이 청나라가 이길 것이라고 모두 다 생각을 했는데 일본이 이제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원세계가 수도 서울에서 도망을 와서 이 항구를 통해서 천진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역사적인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이제 조선 정부가 뭘 하냐면은 이전에 맺었던 그 조약, 중국 정부와 맺었던 조약들 다 체포를. 그러면 이제 여러분 딱 생각될 거예요. 그러면 인천구 화상 지게장정은 어떻게 됐나? 이 폐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과 원산에 있는 지게장정도 다 폐지가 되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법률상으로.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이제 이 청국 관원들은 여기 청국 영사관이 다 폐쇄를 하고 다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화상들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화상들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손을 벌리냐면 바로 영국 영사관에 손을 벌리는 거죠. 바로 옆에. 이게 이웃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은 거의 이웃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영사관에 이게 영국 부탁을 하니까 오케이. 근데 영국 영사관이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화상의 경제적 이익 관계와 영국의 경제적 이익 관계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상을 보호하지 않으면 자기들 이익도 없는 거예요. 자기 물건을 팔아줄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영사들이 대부분 다 어디서 오느냐면은 중국에서 옵니다. 청나라에서. 왜냐하면은 당시 여기 와서도 영어를 하는 이제 조선의 관리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어를 하는 사람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공사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파견을 해서 이제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졸리 부영사가 바로 여기에 있던 이 건물을 준공할 때 사람입니다. 바로 그 형사예요. 근데 이 졸리는 유명한 사람. 홍노멍을 영어로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홍노멍은 중국 사람들도 읽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그런 소설을 이걸 영어로 번역을 했다 하는 이 자체가 이 사람이 중국어가 얼마나 대단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1897년에 이것도 준공을 하고, 또 뭐냐면은 이 화상들이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문제에 많이 이제 엮이게 되죠. 그런데 그걸 도와주는 걸 누가 하냐면은 이 졸리가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졸리가 굉장히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그까지도 홍노멍을 번역한 사람이니까 중국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의사소통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습니다. 이 1898년에 여기서 사망을 해요. 근데
이 화상들이 이 졸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졸리 부영사에 이제 부인이나 보다 가족들도 있으니까 이어서 이제 이 돈을 모아서 돈도 주고 그 다음에는 아까 같은 그 공덕비 같은 거 있죠. 공덕비를 만들어서 세워줍니다. 일본 조개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왜? 법적으로 이제 아무 그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막았느냐 하면 영국 영사관이 막았다. 안 된다고. 우리가 지금 그 화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저걸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끝까지 이제 영국 영사관이 보호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졸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청일전쟁이 이제 하고 이 그 조개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 그 제국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강제 병합을 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딱 보니까 이 나라에 이제 조개가 있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체면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면은 이 조개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국 조개에 대한 청량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조선의 중화민국 거류지 폐지 협정이라는 게 폐지적인 데 보면 인천, 부산 및 원산의 청국 조개 장정이 맺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량을 하고 확실하게 이걸 인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빼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13년에 조선의 중화민국 거류지 폐지 협정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1914년 4월 1일부터 청국 조개는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되고 이 지역을 뭐로 하냐면은 인천부 진화정으로 명명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켜 버리는 거죠. 진화 맞죠? 근데 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중국인들이 진화라는 말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교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중국가를 해주든지 중화가를 해주든지 바꿔달라고. 근데 일본이 안 바꿔줍니다. 그러다가 1936년 12월 달이 되면 뭐 하냐면 애들이 이름 바꿔줘요. 뭐냐? 야요이 맞죠? 이거는 일본의 어느 마을에 가도 있는, 어느 도시에 가도 있는 그 이름입니다. 미생정. 이걸 일본 말로 하면 야요이 맞지라고. 그러니까 미생정. 이 화교들의 어떤 그런 요망을 거절했던 거죠. 미생정으로. 야요이 맞지. 그럼 무슨 의미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미는 이제 미륵불 할 때 그 미자예요. 야요이 맞지라고 하는데 그 일본의 어느 도시에 가든 서울에도 야요이 맞지가 있었고 그래서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제가 패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동네 이름을 중국과 한국의 설린 우호를 위해서 설린동으로 바꿉니다. 설린동으로 바꾸고 설린동으로 바꾸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행정구역이 통폐합되고 이래서 그다음에 북성동에 편입이 되고 지금은 이제 계양동이 됐죠. 계양동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천 차이나타운이라는 이 말은 사실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진화정이라고 하고 청국 조개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영국 영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영사관 청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청관은 청이잖아. 관은 영사관 할 때 그거 맞잖아. 친관이라는 말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92년에 한정 수기로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천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 국내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차이나타운 활성화. 제가 1999년에 이 차이나타운을 첫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취재를 하러 왔을 때 제가 그때 왔을 때 상점이 거의 한 3개 정도. 거의 뭐 완전히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너무 정확해서 제가 좀 역으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의 뭐 흔적이 없습니다. 좀 이따 제가 그러다가 이 차이나타운을 이제 활성화한다 해서 이 인천 중구청의 시청의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을 가고 뭐 이렇게 가서
중화가, 오늘 보는 그 페루의 이름이 중화가입니다. 중화지에다. 그게 아마 그 요코하마 차이나타운도 페루 중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원래 그 요코하마 차이나타운 이름도 난킹 맛집이었습니다. 원래 차이나타운 아닙니다. 그리고 고베 차이나타운도 난킹 맛집. 그 차이나타운이라는 말은 원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한중 수교 이후에 그 관광 그리고 한중 수교 무호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었고, 바로 그 저 페루는 아마 칭다오에서 보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